평택의 어느 작은 공방. 이곳에 자연이 주는 재료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자연을 어루만지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우두카빈과 초경공예라고 있는 작가 송찬혁이라고 합니다. 볏짚에서 회기를 일일이 뽑아서 그 회기를 가지고 묶어 만드는 빗자루인데, 회기를 뽑는 과정이 지난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전해지는 않는 전통 빗자루입니다. 송찬혁 작가는 주로 우드카빙, 즉 목각 작업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현하지만 벼빗자루라는 조금은 생소한 작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벼빗자루 제작 과정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철학을 담아볼까 합니다. 송찬혁 작가는 목각 작업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섬세하게 깎아내는 그의 손은 마치 다시 자연을 불러오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작가의 섬세한 감각은 벼빗자루 제작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빗자루 자체가 아름다운 건데요. 벼빗자루라는 건 사실은 로컬성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해서 시작된 거예요. 지역이 벼가 많이, 즉 쌀이 많이 생산되는 주산지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라는 것에서 저는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을 먹고 사느냐, 평택이라는 지역이 그 쌀이 많이 나는 고장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쌀에서 부산물이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예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생각해서 이제 벼빗자루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작가에게 있어 빗자루는 단순한 청소도구가 아닙니다.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19세기 말 루이스 설리반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 명제는 건축과 디자인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대학생들을 만드는, 즉 입시 미술을 해서 학생들 대학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의 대명제 중에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또는 수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고 싶다라는 개념도 있었고 어떤 지역의 공예를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의식도 있었는데, 잘 만든 빗자루라는 것이 사람의 몸에 얼마나 편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게 어떤 균형이라든가 밸런스가 잘 맞고 잘 엮여진 거에서 또 그리고 재료적으로 좋은 재료를 썼을 때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명제에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잘 만든 빗자루, 아름다운 빗자루가 쓰기도 편하다,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능성입니다. 첫째는 기능적으로 편하고 시선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목각을 하고 또 생활 소품 같은 경우도 나무를 깎아서 만들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감성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무라는 그 재료가 가지는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그 사람이 직접 들고서 쓰고 스푼 같은 경우 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잘 만들고 인체공학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또 사람 몸에 편한 것들이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빗자루 같은 경우도 역시 제가 직접 만들고 무게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그리고 쓸어봤을 때 탄성이 좋고 쓰는 면적이 잘 나와서 모든 그 어떤 지저분한 물건을 잘 쓸어낼 때 그게 아름다운 형태랑 연관되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현대 디자인에서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는 기능과 신미성의 조화로운 통합을 의미하며 단순히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진화했습니다. 기능성과 미적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하죠. 그리고 작가의 벼빗자루는 이 명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말린 볏짚이 준비되면은 볏짚에서 회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 회기라는 것은 쌀알이 달려있던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줄기는 모개미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기를 하나씩 채취를 해서 그것을 모은 다음에 필요에 맞게 소분을 할 겁니다. 그 소분된 회기를 일일이 묶어주고
다시 그 소분된 것을 다시 전체를 묶어서 빗자루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형태가 유지가 되고 힘을 받으려면은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바느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대나무랑 엮어서 대나무랑 연결해서 긴 빗자루를 만들게 됩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융합하려는 작가는 단순한 공예가가 아닌 마치 문화의 석자의 모습 같습니다. 벼빗자루의 재료는 당연히 벼입니다. 작가는 직접 재료로 쓸 볏짚을 채집하며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연에서 온 재료들을 다루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자연과 동화되는 느낌을 받게 됐는데, 특히 이 빗자루 공예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제가 채집을 하거나 심지어는 올해는 농사도 조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때가 되면은 수집을 하러 다녀야 되고 그걸 갖고 와서 말리고 저장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 속에서 단순히 그냥 주어진 재료 가지고 제작만 하는 작가가 아니라 그 모든 전반 과정을 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자연과 동화되고 내가 자연 속에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해야지만이 이런 공예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었다는 거에서 좀 큰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고유의 그 재질감에서 느끼는 따뜻한 기운이라든가, 빗자루만 보더라도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자연 재료들,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좋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서는 느낄 수 없는 좋은 느낌을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분을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벼를 사용한 작가의 공예품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작가의 독창성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 재료를 채집하고 가공하며 창작하는 과정에서 송찬혁 작가는 자립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공예 활동을 통한 자립의 가치는 단순히 물리적 자립이 아니라 창조의 주제로서 자립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립의 가치 속에서 송찬혁 작가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공예 문화를 추구합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이 뭐 문자 그대로 하면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단순히 남기지 않는다, 즉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지 말자라는 것도 되겠지만, 공예 영역으로 좀 확장을 시켜보면은 지속 가능하지만 영원하진 않은 것. 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가진 무한한 가능성, 그 확장성에 좀 주목을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게 공예로서 자연 재료가 가지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친환경적인 또는 제로 웨이스트에 부합하는 그런 공예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진 벼빗자루는 그렇게 자연의 손길로 땅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형태와 기능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문화적 융합과 자립, 그리고 제로웨이스트까지. 송찬혁 작가의 벼빗자루는 이 모든 철학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